함수는 1대1 대응이고요. 모든 x에 대해서는 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해서는 이렇더라. F4는 4다.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두 번을 거치면, 그러니까 두 번을 거치면 자기 자신한테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1이 한 번 1로 가면 계속 1로 갑니다. 혹은 1이 2로 가지만 2가 1로 가주면 한 번, 두 번 거쳐서 자기 자신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 자신으로 대응될 거냐, 딴 데 거쳤다가 돌아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치역이 6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3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작을 F1이 3이거나 혹은 F2가 6이거나 해서 멈춰야 돼요. 왜냐면 F3이 9 그러면은 벗어나죠. 이게 그 경우에서 문제 풀 때 X에서 X로라는 얘기는 그 대입할 수 있는 범위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란 뜻이에요. 그럼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6가지니까 X는 1 또는 2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럼 F1이 3으로 가면 FF1은 즉 FF1은 1이 돼야 되니까 이 얘기는 1과 3을 서로 묶었구나. 1과 3을 서로 묶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묶었고 그 다음에 4는 4로 쭉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누구죠? 요 X라인에서 정의역에서 2와 5와 6 얘네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쭉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한 가지가 있고요. 혹은 이 셋 중에서 둘을 묶어가지고 셋 중에 둘을 묶어가지고 X자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총 4가지가 있고요. F2가 6이면 마찬가지로 2와 6, 6과 2가 묶이고요. 묶입니다. 묶이고 4는 4로 쭉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또 4가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즉 F1이 3으로 가고 F2가 6으로 가는 이 상황은 여기서도 계산했지만 여기서도 계산한 즉 중복 계산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1, 3끼리 묶이고 그 다음에 2, 6끼리 묶이고 4는 4로 가고 그럼 뭐 5는 5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거 한 가지네. 중복 계산된 게 한 가지가 있었다. 중복 계산된 게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거는 빼야겠다. 이런 문제죠. 잠깐 이 문제는 다소 허무합니다. 일단은 이게 얘가 3의 배수잖아요, 사실. 3의 배수기 때문에 C가 1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2B가 3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고 그게 3, 6, 9, 12까지는 안 되겠죠? 이게 4까지밖에 안 되니까. 근데 C가 2여도 마찬가지고 C가 3이어도 마찬가지고 C가 4여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냥 한 가지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3이 되는 경우의 순서성은 뭐가 있을까? 뭐 하나밖에 없죠. 1,1. 그럼 6이 되는 경우는 B가 2가 되고 B가 2가 되면 A도 2고요. B가 1이 되면 A는 4가 되니까 뭐 3개 더 이상 할 게 없죠. 요번에는 이제 9가 되는 경우입니다. C가 4가 되면 A는 1이고 C가 3이 되면은 3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또 뭐가 있는지 12도 되겠다. 자, 일단은 3일 때 해결했고요. 3일 때 해결했고 그 다음에 6일 때 2가지가 있다는 거 했고요. 그러면은 9면 B가 뭐가 있냐면 4, 3, 3까지밖에 안 되겠는데 왜냐면 B가 4면은 8이니까 1이고 2씩 올라가야 되죠. 1, 3 근데 4까지니까 멈춰야 되는구나. 2가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가 언제 되지? 봤더니 A도 4, B도 4. A도 4, B도 4일 때 그렇게 해서 총 6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4가지. 그래서 24가지. C가 뭐가 되든 어차피 N3의 배수니까
결국 그냥 a 더하기 2b가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와 그냥 같은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과거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교에서 실제로 다 지금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경우의 수라고 해서 풀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최근 2년 이내에 내신 기출문제들이에요. 자, A학급. 자, A학급이 4명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같은 학급 학생들을 같은 분단에 배정하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그 학급의 어떤 학급 출신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번호를 그들을 그 반에 학생들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번이 2번보다 먼저 배치된다라고 하면 두 문자를 그냥 같은 문자로 취급해서 문자 물론 이게 고일수학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순서가 정해진 것은 같은 문자로 바꿔서 풀면 편하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해봅시다. 어찌 되었든 자, 이 A 학급이 4명이고 4줄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이제 반대 대칭적. 그래서 A 학급을 배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학급이에요. 그 학급의 학생은 아직 배치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거나 혹은 대칭적. 그래서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학급의 학생들 사람을 배치해야죠. 사람을 배치할 때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4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분명히 번호에 따른 배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A학급에 뭐 1, 2, 3, 4번이 있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요 두 자리에 1번과 3번을 배치한다고 하면 1번은 여기로 가야 되고 3번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1, 2, 3, 4번을 자유롭게 배치하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배치하다 보니 1, 3, 3, 1도 생각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배치된 두 명을 구별한 그 경우의 수만큼 나눠줘야 되고 1분단도 그렇고 2분단도 그렇다. 이렇게 처리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구조가 몇 가지가 있을까? B도 둘, C도 둘 있어요. 아마 제가 먼저 해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학급의 학생들, 그러니까 같은 학급은 같은 분단에 있지 않도록 배치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뭐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왜 자꾸 B라고 쓰냐 내가. A.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같은 학급이 있지 않도록 한다. 근데 B냐, C냐, B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 A 중 같은 학급이 같은 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뭐 다른 분단에 있는데 자유롭게 배치하면 되겠죠. 다른 분단에 배치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롭게 배치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3번의 케이스에서는 순서가 정해져 있을 테니까 얘네들의 배열은 한 가지. 이러고 실수하기 쉬워요. 지금 B와 C의 위치가 B가 C로, 그러니까 B가 C로, C가 B가 되도록 해도 조건이 만족되기 때문에 B, C의 배치를 또 대칭적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6가지입니다. 뭐 이것도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부부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그래서 뭐 1번 부부라고 할까요? 그 1번 부부를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2번 부부, 3번 부부, 뭐 남편 부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건에 맞도록 배치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각 부부의 간격이 정확하게 두 칸씩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두 사람 있고 이렇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꼭 남편이 앞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부부, 2번 부부, 3번 부부라고 합시다. 그 세 부부들의 남편 혹은 와이프, 남편 혹은 부인이랄까요? 남편 혹은 부인. 1번 가정, 2번 가정, 3번 가정의 자리라고 합시다. 각 가정의 자리라고 해주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의 배우자 상대편을 또 이제 여기를 나열을 해야 되는데 나열할 때 예를 들어서 3팩토리얼 중 한 가지가 A, B, C였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C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가정의 그 어떤 자리를 배열한다고 했을 때 요 마지막에 놓여 있는 요 자리에 배우자 자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놓였다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배제를 시켜줘야겠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1번 가정, 2번 가정, 3번 가정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가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2번 가정입니다. 뭐 예를 들어 그리고 여기가 3번 가정이라 합시다. 그러면 각 부부가 다 남을 2명씩 끼고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남편이 들어갈지 부인이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연속적으로 3번 결정해 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의 경우는 그 한 부부만 간격이 중간에 사람 하나만 끼우는 거야. 사람 하나만 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정은 그 사이에 2명을 끼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정은 뭐라고 그럴까? 한 명만 끼우는. 그러니까 한 명, 사이에 한 명, 사이에 2명, 사이에 한 명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겠다. 어찌되었든 어떻게 표현하면 좀 좋겠느냐? 그러면은 세 가정을 나열합니다. 세 가정을 나열했을 때 첫 번째 위치한 가정의 배우자는 한 칸 뒤에 여기 자동적으로 결정시킨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 그러니까 두 번째 가정이 배열이 되었고 그 사람의 배우자는 2칸 뒤에 자동적으로 결정된 거고 다 한 가지인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남편을 배치할지 부인을 배치할지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럼 뭐 이런 것 그러면 뭐 2명 두고 얘도 2명 두고 얘도 사이에 2명 뒀는데 둘 뒀느냐 아니면 하나 뒀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나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이에 한 명을 두고 얘도 사이에 한 명을 더 버리면 이웃하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이에 각 가정이 둘을 뒀느냐 사이에 아니면은 하나를 뒀느냐 이런 얘기였잖아요. 이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가정을 나열한 다음에 그다음에 배우자들이 앉을 자리를 이제 나열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나열을 자유롭게. 그러니까 여기의 배열과 여기의 배열은 독립적인데 문제는 여기 배열이 결정이 되었을 때 마지막 가정의 배우자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거 정도의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3명으로 이제 나눌 건데 첫 번째 3명 나눌 때 한 가정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한 가정이 남을 한 명 두고 앉았다 이런 얘기죠. 배열됐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3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3팩은 그 중간에 한 명을 둘 가정과 중간에 한 명을 둘 가정과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낀 가정 그리고 나머지 가정인데 이게 여기에 그 어떤 한 가정이 놓이게 되면 그 나머지 가정이 딱 들어갈 때 얘의 배우자는 무조건 여기 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나머지 가정을 띄워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이 3팩은 어떤 다른 가정의 사람을 하나를 낄 한 가정. 그다음 누가 끼일 거냐 2가지. 그리고 나머지 한 가정은 구조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조 자체는 한 가지밖에 가능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예를 든 거죠. 한 가정은 사람 하나를 끼울 거고 이 끼일 가정은 누굴까라고 한 다음에 얘 배우자는 여기 뛰어넘어서 이렇게 배치돼야 되고 나머지 가정은 이런 구조로 배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 구조에 들어올래 3가지. 누가 끼일래? 그리고 결정될 놈 누굴까? 그걸 한마디로 3팩이라고 한 거고요. 3팩이라고 한 거죠. 그런 다음에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제 사람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되지 않고요. 그래서 68에 48이 되는 거고. 잠깐만 이거 계산 맞게 한 건가?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둘을 계산하면 얼마야 이게? 250인가? 240인가? 48을 더하면 얼마지? 240인가 보네요. 그렇게 됐습니다.